여러분, 실비보험 있으시죠? 그럼 이 특약들은 불필요할 수 있는 대표 항목입니다. 매달 월급에서 꼬박꼬박 보험료는 나가는데 실제 보장받을 가능성은 낮을 수 있습니다. 높은 보험료나 보장 대비 효율이 낮은 특약, 오늘 이 영상에서 싹 정리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인사이드 손 팀장입니다. 요즘 실손보험 없는 분들 찾기 힘드시죠? 보험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대부분 실비 하나쯤은 이미 가입돼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이미 실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에 불필요한 특약들이 덕지덕지 붙어있는 경우, 실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구조로 보험료만 줄줄 세고 있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매달 10만 원 넘게 내고 있는 보험료, 실제로는 5만 원 정도만 내도 충분한데 특약이라는 이름의 장식들 때문에 보험료만 과하게 내고 있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보험은 언젠가 받을 수도 있고 끝까지 한 번도 청구 안 하고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은 저축도 재테크도 아닌 소비 지출인데요. 지출인 만큼 납입 가능한 범위 안에서 합리적으로 구성해야 하고 필요 없는 담보들은 과감히 정리하셔야 합니다. 오늘의 실손보험이 이미 있으신 분들이 굳이 넣지 않아도 되는 불필요한 특약 5가지를 하나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지금 내 보험 리모델링이 필요한지 꼭 확인해보세요. 첫 번째는 과도한 수술비 특약입니다. 수술비 특약은 종류가 정말 많습니다. 질병수술비, 1호종 수술비, 1구종 수술비, 상해수술, 암수술, 심장수술, 호흡기 수술, 충수염 수술, 난치성 수술, 중대한 상해수술, 척추수술, 관절수술, 골절수술, 화상수술, 인공관절 수술, 기관 절개 등등 이걸 전부 구성하다 보면 보험료가 월 11만 원을 훌쩍 넘기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이렇게까지 구성할 필요가 있을까요? 물론 수술비 특약 자체가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불필요하게 겹치는 특약을 여러 개 중복 구성하면 보험료는 과하게 높아지고 보장은 중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손보험만 잘 유지하고 있다면 질병이든 상해든 급여 5천만 원, 비급여 5천만 원까지 보장되고 한도는 매년 자동으로 리셋되기 때문에 수술비 부담도 충분히 커버됩니다. 수술비 특약 중에는 1호종 수술비가 가장 효율적입니다. 이 특약 하나로 백내장, 추간판 탈출증, 척추수술, 관절수술, 인공관절 등 자잘한 수술부터 주요 질환 수술까지 폭넓게 보장되며 신의료기술 수술이나 비급여 항목까지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다빈치 수술, 대장 용종, 암 수술 등도 보장되기 때문에 이 하나만으로도 다수 특약의 역할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반면 18종, 1구종 수술비 등은 비급여 수술은 제외되거나 보장 범위가 제한적이고 질병 수술비는 가입 금액이 30만 원에서 50만 원인 수준으로 고액 수술 발생 시 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즉 실손보험 1호종 수술비 특약 조합이면 충분히 대비 가능하고 기타 중복되는 수술비 특약은 과감히 정리하시는 게 보험료 절약에도 좋습니다. 수술비 특약을 많이 넣는다고 해서 보험이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겹치는 특약은 제거하고 보장 범위를 효율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진짜 좋은 보험 설계라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두 번째는 입원 일당 특약입니다. 실손보험을 갖고 계신 분들이 종종 입원 일당 특약까지 추가로 가입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특약은 똑똑한 설계사라면 절대 먼저 추천하지 않는 사실상 실효성이 가장 낮은 대표적인 특약입니다. 우리나라 국민 1인당 평균 입원 일수는 연간 약 2.7일 수준입니다. 10년이면 약 27일, 50년이면 135일 정도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130일 이상 입원하시는 분들이 흔치 않죠. 제가 고객님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10년 동안 입원을 아예 안 하신 분들도 정말 많은데요. 실제로 우리나라 평균 입원 일수인 2.7일보다 더 적게 입원하는 분들이 많고 결과적으로 보험료는 내고 정작 혜택을 받기 어려운 구조라는 거죠. 반면 비슷한 보험료 수준으로 암진단비 1천만 원 보장이 가능합니다. 월 11,690원 수준으로 가입 가능하고 단순 진단만 받아도 보장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효율이 훨씬 높습니다. 게다가 입원비는 실손보험에서도 충분히 보장됩니다. 연간 최대 5천만 원까지 입원 치료비를 보장하고 이 한도는 매년 갱신되어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올해 5천만 원을 한도로 다 써도 내년이 되면 다시 5천만 원이 주어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굳이 입원 일당 특약은 보장 효율이 낮아질 수 있어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암 입원 일당 특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에 최대 15만 원까지 보장이 된다고 해도 암으로 66일간 입원해야 990만 원이 지급이 되는데요. 이런 현실을 고려하면 암 입원 일당 특약 역시 비용 대비 실익이 떨어지는 구조입니다.
있습니다. 실제로 암으로 입원하더라도 실비보험에서 본인 부담금 공제 후 실질적인 입원비 보장이 가능하므로 입원 일당보다는 암 진단비를 충분히 준비하시는 편이 훨씬 유리합니다. 세 번째로 점검해야 할 불필요한 특약은 바로 암 수술비 특약입니다. 암 진단을 받으면 진단비는 지급되지만 암 수술비는 실제로 수술이라는 치료를 받아야만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현재 암 치료의 방향이 크게 달라졌다는 점입니다. 최근 통계를 보면 연간 암 수술 건수는 약 23,350건 수준에 불과한 반면 항암 화학요법은 23만 4,606건, 방사선 치료는 11만 2,221건 이상으로 훨씬 많습니다. 즉 많은 환자분들이 수술보다는 비수술적인 치료를 더 많이 받고 있다는 거죠. 그 말은 곧 암을 진단받더라도 수술을 하지 않으면 암 수술비 특약에서는 보험금 지급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보험료를 비교해보면 암 진단비 1천만 원은 월 11,690원인데 반해 암 수술비 1천만 원은 11,790원으로 오히려 더 비쌉니다. 보장 요건에 따라 보험금 수령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설령 암 수술을 실제로 받게 되더라도 실비보험에서도 암 수술비는 충분히 보장됩니다. 1세대 실비는 치료비의 100%를 2, 3세대는 90%, 4세대는 80%까지 보장하므로 암 수술비가 1천만 원이 나왔다면 최소 800만 원은 보장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미 실비를 통해 보장 가능한 항목에 대해 중복 보장으로 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암 수술비 특약은 삭제하고 그 보험료로 암 진단비 1천만 원을 더 늘리는 것이 보장 범위나 효율성 측면에서나 훨씬 더 나은 선택입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네 번째로 상해 특약도 살펴볼게요. 상해 특약, 특히 골절 진단비와 깁스 치료비 특약도 실비보험이 있다면 굳이 넣지 않아도 되는 대표적인 항목입니다. 예를 들어 골절 진단비 50만 원 보장을 위해 매월 6,120원의 보험료를 20년간 납입하면 총 146만 원가량 들어갑니다. 실제로 골절을 1회에서 2회 이상 경험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평생 한 번도 골절을 경험하지 않는 분들도 상당히 많고 설령 골절이 발생되더라도 실비보험으로 통원치료비, 한방치료, 약값, 물리치료비 등 기본적인 치료비는 대부분 보장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깁스 치료비 특약도 마찬가지입니다. 통깁스만 보장되고 반깁스나 오픈캐스트는 보장되지 않아서 실제로 청구 가능한 범위가 매우 제한적입니다. 이처럼 자잘한 금액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특약을 추가하기보다는 실질적인 경제적 위험에 대비하는 보장을 중심적으로 설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상해 특약의 필요성은 직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무직, 주부, 교사, 종교인, 공무원, 미용사, 간호사, 학생 등은 대부분 상해 위험도가 낮은 직군이며 보험사 직업 등급 기준으로 1급에 해당되기 때문에 상해 특약의 효율이 매우 떨어집니다. 반면 하루 종일 몸을 쓰는 직군, 예를 들어 현장 근무자, 운전직, 생산직 등은 골절 및 상해 노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경우에만 상해 특약을 고려하시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또한 실제 사고 발생 시에도 내 과실이 아닌 경우 상대방의 자동차 보험으로 보장이 가능하고 내가 가해자인 경우 운전자 보험, 실비보험, 자동차 보험에서도 커버가 됩니다. 업무 중 사고라면 산재 처리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실비보험은 질병뿐 아니라 상해 치료도 함께 보장됩니다. 급여, 비급여 5천만 원, 통원 치료는 회당 20만 원, 연간 100회까지 가능하며 이 한도는 매년 리셋되어 지속적인 보장이 가능합니다. 그래도 상해 관련 보장을 최소한으로 준비하고 싶으시다면 가성비가 좋은 상해 후유장의 3% 이상 특약 하나 정도만 선택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상해 위험이 낮은 일반 직업군이라면 상해 특약은 과감히 제외하시고 위험 직군이거나 사고 가능성이 높은 분들만 선택적으로 구성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망보험금 특약도 잘못 구성되면 낭비입니다. 사망보험금 특약 많이들 가입 고민하시죠? 질병이나 상해로 사망 시 1억 원을 받기 위해서 월 보험료 53,400원을 20년간 납입한다고 하면 총 1,281만 원이 들어갑니다. 1억을 받는 구조면 상당히 좋아 보이지만 이 특약 대부분은 80세 이전 사망 시에만 보장되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즉 80세가 넘어서 사망하신다면 보험금은 한 푼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사망보험금은 언제 가장 필요한 보장일까요? 바로 자녀가 아직 어리고 배우자가 홀로 경제적 부담을 감당해야 할 시기입니다. 남겨진 가족이 생활비, 교육비, 양육비 등을 충당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을 남겨두는 것이 사망보험의 역할입니다. 이러한 목적이라면 장기 보장
보장보다는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만 보장하는 정기보험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20년 만기 정기보험으로 구성하면 월 1, 2만 원 수준으로 저렴한 보험료로 1억 원까지 대비가 가능하고 자녀가 자립한 이후에는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셔도 됩니다. 이처럼 필요한 시기에만 집중해 보장을 준비하면 보험료 부담도 줄이고 나머지 금액은 연금이나 저축, 투자로 활용해 노후 자산도 함께 준비하실 수 있는 전략이 됩니다. 사망보험은 무조건 길게 크게 가져간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가족의 생애 주기와 필요한 시점을 고려해 보장 기간을 짧게 설정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지금 내게 정말 필요한 시점인지 아니면 그 돈으로 더 중요한 보장을 강화할 수 있는지 꼭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실손보험이 있다면 굳이 추가하지 않아도 되는 불필요 특약들을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이 내용을 잘 정리하면 보험료는 줄이고 진짜 필요한 보장만 남기실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실손보험은 질병으로 급여, 비급여 5천만 원, 상해도 마찬가지로 급여, 비급여 5천만 원이 보장되는 굉장히 강력한 보험입니다. 무엇보다 이 한도는 매년 자동으로 리셋되고 연간 자기부담금 2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전액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구조라서 암, 심장, 뇌 같은 고액 치료비도 부담 없이 준비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암 급여 치료비가 5천만 원 나왔다면 4세대 실손 기준으로 4,800만 원을 돌려받고 내가 부담하는 금액은 200만 원이 되는 거죠. 다만 4세대 실손의 경우 비급여 항목에 대한 환급 구조가 빠져 있으니 이 부분은 3대 진단비 보험을 통해 보완하시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보험은 결국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수단입니다. 저축이나 재테크처럼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은 예기치 못한 경제적 충격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로 휴대폰 요금처럼 매달 일정하게 지출되는 소비 항목으로 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특약을 많이 넣어서 보험료를 과하게 낼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보험은 처음부터 잘 가입하는 것만이 돈 아끼는 겁니다. 저희 보험인사이드 손 팀장은 매달 보험회사의 모든 보험료와 약관 등을 비교 분석하여 고객님께 가장 가성비 좋은 보험을 맞춤 설계해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보험의 보장 분석을 원하시거나 합리적인 보험 설계를 원하시는 고객님들은 위에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거나 더보기란에 있는 채팅방을 통해 문의 주시면 더욱 자세하고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